네,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영남까지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월 29일 전당대회입니다. 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준비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예, 뭐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전국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비대면 전당대회라고 예. 해서 저희들이 막 연설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유세를 해야 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상무위원, 적은 데는 한 40명 정도 있고 많으면 한 7, 80명 정도 있으니까 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확실히 전당대회. 분위기가 좀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죠. 이런 현상도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온라인 생중계를 하니까요. 그걸 지켜보시는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 투어는 똑같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004년에 17대 국회에 입성하신 후에 네. 12년 만에 재선, 그리고 재선하자마자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예, 예.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직전에 후보 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예, 일을 예, 그러셨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마할 생각이 아예 일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서 같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역할이 그나마 다행히 모든 후보님들이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다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부에 직접 들어가서 청와대와 더 소통하고 반발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절실하게 뛰자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후보가 총 8명이잖아요. 네. 그럼 그 8명의 후보들 중에서 한병도 의원님만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훌륭하시고 너무 한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실제로 다들 전당대회를 임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소통을 하는데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입니다. 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원팀으로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예. 공개적 또는 비공개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나마나 제가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총선에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민주당인데 최근에는 부침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현안들이 좀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부동산 문제,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들, 예. 그리고 또 교착돼 있는 남북 관계 이런 현안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각종 어려움에 닥쳐 있는 현실을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진실되게 헤쳐나갔을 때 국민들은 다시 마음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도 최근에 우리 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입법화되는 것들이 시장에 안착돼서 한 올 후반기쯤 돼서는 어떤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든지 이런 예. 것들, 교착돼 있는 남북 관계를 지금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장 문제도 진실되게 규명해야 될 것들은 규명하고 또 해결 대안을 만들고 이런 진실된 노력들을 했을 때 이후에 좀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 지지도도 확실히 좀 최근에는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현 상황에서 그럼 차기 지도부가 필요한 역할, 역량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안 해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예. 준비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모든 힘을 모아야 되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이라서요. 이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잡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집을 살고 팔아서 불로소득을 얻을 생각은 이후에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핵심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직구입하는 대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소유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는,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걸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입법 과정의 핵심은 집값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아내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내일 또 정부도 추가 공급 대책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 같고요. 오늘 또 법사위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네.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표결 처리에 붙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통합당과의 마찰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 거기에 대한 여론도 지금 좀 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네. 현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제 통합당에서 주장은 여당이 다수당으로 일방적으로 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 상임위원회도 17대 0이 됐다. 예.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방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협상에 거의 진척이 됐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국토위나 산자위를 포함한 야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상임위를 양보를 다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협상에 거의 마지막까지 갔는데 그 협상을 사실 걷어찬 건 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방적인 게 아니죠. 그럼 최근에 입법화 과정에서 여당이 밀어붙인다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안에 대한 주장과 토론을 하기 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적은 2주 정도는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이 안 되면서 부동산 입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상임위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딱 닥쳤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전에 토론을 않고 하루 이틀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하루 이틀 남았는데 하지 마라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 이후에도 좀 그런 대안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사전에 주장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존중하는 그래야 진정한 협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과 정부의 취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보면 전셋값은 오르고 매물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제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택 가격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물가 인상률과 연동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 취지는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 세를 얻어서 살면서도요. 항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언제 내 집이 얼마만큼 오를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저는 안정성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년 플러스 2년 4년이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그리고 임대인 중심의 가격 정책의 변화는 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통합당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전세 매물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월세로 다 바뀌어버릴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어느 정도의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그 기간을 민주당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입법 과정을 모두 마치면 시장은 이제 반응을 할 거고요. 적어도 연말 정도 되면은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빈틈, 어떤 또 다른 왜곡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전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세세한 것까지 더 꼼꼼히 챙겨서 한 연말 정도 되면 좀 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걸 목표로 지금 그래서 입법 과정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한병도 의원님만의 강점이 소통이라고 하셨고 최고위원이 된다면 여야의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히셨지 않습니까? 예. 협치를 위해서 예.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협치는 손바닥을 마주쳐야죠. 근데 손바닥을 마주치기 위한 노력은 할 겁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아마 최초일 겁니다. 여야정 야당에서 계속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불통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역대 어느 대통령님보다도 여야 지도부와 많이 만나고
개별 당대표, 여야 뭐 원내대표까지 가장 많이 회담을 하고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야당에게 국정 현안에 대한 비판과 논의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고 야당에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을 열어줬는데도 그건 박수가 손바닥에 안 마주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협치라고 하면 여와 야에서도 좀 그런 노력은 여당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하지만 이제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국정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대화의 장으로 그러니까 손바닥을 같이 맞 부딪힐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네. 어찌 보면 집권 여당 그리고 거대 네. 집권 여당의 또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역할로서 지금 소통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많은 좀 일조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네. 하는데 네. 뭐 어떤 좀 다른 좀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참 전략이 어려운 게 최근에 이제 이게 여의도의 문화와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 이걸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렇게까지 공격 안 하고 안 싸워도 될 일을 여의도 안에 들어보면 충돌의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예. 이게 해결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의도의 문화가 아니고 서로 충돌할 때 예. 국민적 시각과 국민들 생각을 읽는 밖의 의견을 다양하게 좀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하고 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문화가 좀 성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실 당원들께 그리고 네.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저는 이제 출마가 좀 더 확실한 게 정말 꿈 같은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떠날 때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박수받는 대통령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꿈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주당만의 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가 바라는 꿈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우리 당이 잘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8.29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로 나오신 한병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